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저희가 합동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자, 그것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알아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이 닮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적인 개념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반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닮은 도형의 변의 길이의 비, 그 다음에 길이의 비, 각의 크기 관계를 넓이, 부피의 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음의 조건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합동과 조금 약간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러나 합동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SSS, 이거 합동에서 나온 거죠. SAS, 이것도 합동에 있었던 거죠. 합동에서는 한 변과 양 끝각해서 아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닮음은 그거 빼고 그냥 AA가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약간만 예측해 보세요. 이걸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또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닮음 도형을 이용해서 길이, 넓이,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가볼게요. 닮음의 정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도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일정한 비율로 아이고 너무나 중요해서 밑에까지 줄 그어버렸네요. 자, 다시 같이 읽을게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합동이 되는 도형의 관계를 닮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겹쳐질 수 있는, 즉 합동이 되는 도형의 관계를 우리는 닮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확대해서, 즉 작은 걸 확대해서 큰 거랑 합동이 돼야 되고요. 큰 걸 기준으로 축소해서 작은 거랑 합동이 되려면 겹쳐져야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게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검증해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림 먼저 보실게요. 기호하기 전에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모노눔꾼 종이에다가 그려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빨라지죠. 대부분 교과서에는 그렇게 처음에 나오죠. 그럼 볼게요. AB를 봤더니 오른쪽 한 칸, 위로 세 칸 대각선이네요. 얘 볼게요. A B 보니까 오른쪽 두 칸, 한 칸인데 두 칸이 됐네? 그럼 세 칸이면은 두 배가 돼서 여섯 칸인가요? 두 칸, 1, 2, 3, 4, 5, 6 맞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은 이 길이가 두 배가 됐다 볼 수 있겠죠. 왜일까요? 보세요. 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었는데 이 직사각형을 가로, 세로를 두 배로 늘린 거예요.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 하면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요. 그 말은 얘를 두 배로 늘려서 포개면 협쳐지네요. 자, 과연 나머지도 그럴까요? 봤더니 BC 길이가 얼마인가요? 여기가 1, 2, 3, 4, 4였잖아요. 그러면 두 배가 됐다면 나머지도 두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4의 두 배니까 8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맞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나왔나요? 8 나왔습니다. 나머지 면은요. 가만 잘 봤더니 요 주어진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인데 오른쪽 세 칸, 아래 세 칸의 대각선입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네요. 얘도 두 배로 늘렸을 때 정사각형 대각선이었을까요? 이 길이가 3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변이 6인 정사각형 1, 2, 3, 4, 5, 6 1, 2, 3, 4, 5, 6 정사각형의 대각선. 즉 이만큼이 6인 거죠. 여기도 6인 거고요. 맞네요. 그래서 얘도 대각선이 두 배로 늘어났겠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다시 이건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뭐가 확인됐냐? A, B에 대응하는 변이 A-B-고 얘가 몇 배가 될게요?
2배가 된 겁니다. BC에 대응하는 변이 B-C-인데 얘 또한 몇 배가 됐을까요? 2배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AC에 대응하는 변이 A-C-인데 얘 또한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대2의 B를 유지하겠네요.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변이 길이의 B가 1대2로 일정하네요. 그래서 길이의 B는 일정한 건 맞았어요. 그럼 얘를 2배, 모든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려서 확대해서 포개면 완벽하게 겹쳐지는 것은 아까 제가 직사각형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같고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랑 포개었을 때 겹쳐지니까요.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 같다. 즉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네요. 자, 얘를 2분의 1배로 축소해서 포개면 겹쳐지겠죠. 그러면 이 두 도형은 뭐예요?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의 관계를 한마디로 닮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정의를 강조드렸는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기 전에 기호, 그럼 기호는 뭐냐? 이걸 다 언제 문장으로 얘기를 하냐? 대응하는 꼭지점의 존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로 삼각형 ABC가 있고 A에 A-가 대응하는 꼭지점 별, B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 B- 대응점, C는 C-, 그래서 요 별이에요, 별. 그래서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대로 적는 게 중요하고 닮았어요 할 때 그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있잖아요. 닮았다 영어 그거 S를 그 뒤집어 놨다 해서 S. 저는 그냥 이렇게 연결고리도 되지 않겠니 얘들아 라고도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이제 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는 영어 이렇게 엎어놨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약속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닮음의 성질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한 내용을 그냥 표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각의 크기는 어때야 됩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변의 길이의 B는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B랑 부피의 B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해요. 넓이는 길이와 길이의 곱이잖아요. 부피는 길이와 높이의 곱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2번 곱하는 거야 하게 되는 거니까 닮은 B가 A 대 B면은 넓이의 B는 각각의 제곱의 B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닮음의 제곱의 B라고 저는 일도로 유도를 합니다. 닮은 B가 A 대 B다. 그럼 부피의 B는 세제곱의 B. 닮은 B의 세제곱의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도형을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요. 밑변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높이가 2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얘를 이렇게 쓱 대충 그깔거 그리는 겁니다. 두 개가 닮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둘에게는 닮았어요. 그러면 얘를 확대해서 포개면은 대응하는 각끼리 크기가 같아서 포개어지겠죠. 다만 우리가 몇 배가 되는지 몰라서 A배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4A. 그럼 나머지도 다 A배가 되겠죠? 높이 또한 A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높이는 2A가 되겠죠.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네요.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A를 돕는 거예요. 2A를. 네.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A제곱, B제곱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게요. 여기를 K배라고 할게요. K배. 자, 2를 돕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이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4K 곱하기 높이가 2K니까 약분되고 4K 제곱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4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죠? 앞에 삼각형의 넓이였어요. 이걸 내가 S라고 할게요. 여기는 그 넓이의 K제곱배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넓이의 비를 알아보니까 S 약분되고 1대 K제곱이 됩니다. 결국 1은 1제곱이잖아요. 닮음의 비가 1대 K였죠. 맞아요? 길이의 비가 1대 K잖아요. 했더니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가 됐습니다. 그럼 입체도형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뿐만이 아니라 부피는 개념 자체가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원리대로 접근하면 어차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것이 닮았어요 하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부피, 즉 두 개의 입체도형이 있는데 두 입체도형이 닮음이에요 라는 얘기는 모든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A 대 B로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결국 닮음의 세제곱의 B가 부피의 B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계산하면 동일한 값은 약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수월하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피로 갈 거예요. 원기둥 모양의 두 통절인 가나가 서로 닮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닮음인 걸 알고 있어요 하면 머릿속으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그러면 입체잖아요. 대응하는 뭐가 있을까요? 면이 있겠죠. 그럼 대응하는 면 길이도 닮음인 거예요. 자, 그럼 두 개의 원기둥이잖아요. 닮았다고 했으니까 요 밑면 길이 뭐예요? 얘네끼리도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 작은 걸 확대하면 큰 원이 되고 큰 원을 축소하면 작은 원이 돼요. 근데 B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원은 뭐만 알면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그릴 수 있잖아요. 반지름의 길이의 B가 닮은 B 혹은 높이의 B가 닮은 B. 그럼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뻔하겠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가나의 밑변의 둘레의 길이 B. 그럼 둘레의 길이도 반지름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B는 바로 뭐다? 닮음의 B가 되는 겁니다. 닮음의 B. 때문에 높이의 B가 닮음의 B였잖아요. 닮음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B는 12대 18이 돼서 약분하고 얼마가 되죠? 6, 12, 63.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대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2번 나의 옆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옆넓이, 즉 펼치면 뭐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위아래 원 두 개 붙고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걸 좀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 두 개 합동인 겁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좀 너무 하나요? 다시 그릴게요. 자, 옆넓이만 볼게요. 옆넓이. 그 얘를 잘라가지고 휘리릭 펼치게 되면은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이것이 216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휘리릭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이때 이 길이가 11cm고 여기가 18cm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닮았다라는 얘기는 대응하는 면 길이도 닮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가로의 길이도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2대 3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즉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길이의 제곱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 여기 넓이를 내가 모르니까 여기를 만약에 뭐 x 제곱 센티미터예요 라고 했다면 x 대 216 넓이의 비는 닮음의 제곱의 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4고요. 얘는 9가 됩니다. 내항의 곱보, 외항의 곱으로 가도 괜찮지만 이거 어떨까요? 216이 되려면 9에다 몇 배 하면 돼요? 216 9 나누면 24가 되나요? 24 곱하기 9 하면 216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지금 선생님한테 요청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곱하기 24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24 여기서 24배를 해서 얘가 됐다면 똑같이 얘가 24배를 해서 얘가 돼야지만 B가 4대 9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4에다 24 곱하니까 얼마 돼요? 96 나오죠? 그럼 96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넓이, 가의 옆넓이는 9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가의 부피를 알고 있을 때 나의 부피도 또한 구할 수 있죠. 부피는 닮음의 세제곱의 비. 그러면은 나의 부피를 모르니까 이 부피를 이번에 y 부피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의 부피를 y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적으면 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가 대 나의 부피 b, 가의 부피 192 파이 대 나의 부피 y는 닮음의 세제곱의 b,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해서 순서만 안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좀 지워도 될까요? 계산해야 되니까. 네, 이거 좀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92 파이 대 y는 8 대 27 됩니다. 내항의 곱을 외항에 곱한 다음에 계산해도 괜찮고요. 바로 몇 배가 안 보이잖아. 이럴 때는 내항의 곱을 외항의 곱이 낫죠. 아까랑 좀 계산 방법이 다르죠. 계산하면 8 곱하기 y는 192 파이 곱하기 27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8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 y는 얼마가 됩니까? 약분 정리하면은 이거 약분할까요? 192를 8로 나눌 수가 있네요. 8, 2, 16, 8, 4, 32. 자, 24 파이 곱하기 27 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 쓸 때는 y는 하고 이거 계산한 값 쓰시고 세제곱 센티미터. 답 쓸 때는 요것만 쓰시면 되겠죠.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24 파이 곱하기 27을 한 계산 결과 그 쓰시고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 쓰시게 되면은 나의 부피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방법만 좀 아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닮음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는 하나예요. 작은 아이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서 큰 아이가 되거나 큰 아이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작은 아이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두 개의 도형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 특별히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S 합동은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한 비율로 얘가 K배가 되면 나머지 다 K배가 됐다. 그러면은 확대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합동이 됐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얘가 K배가 됐을 때 얘도 K배, 얘도 K배. 얘가 3배가 되면 얘도 3배, 얘도 3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무조건 닮음이 돼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길이의 비, A 대 A 다시, B 대 B 다시, C 대 C 다시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면은 우리는 SSS 닮음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닮음의 조건을 거꾸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두 번째, SAS 닮음 합동에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각각 같으면 SAS 합동이었죠. 자,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두 쌍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같고 그 사이의 각, 끼인 각이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한 아이를 확대하면 얘랑 겹쳐지거나 큰 아이를 축소하면 얘랑 겹쳐지겠죠. 즉 A 대 A 다시, C 대 C 다시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같고 그 사이의 각이 같은 걸 알았다면 두 개의 삼각형은 이렇게 닮음이 됩니다. 그럼 이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는 이 순서대로 이 꼭지점 순서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 같고요.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냐? SAS 닮음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이나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조건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합동에서는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이 같을 때 합동이었는데 닮음은 그 변의 길이의 비는 어차피 닮았다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기만 하면 무조건
작은 삼각형을 확대하면 큰 삼각형, 혹은 큰 삼각형을 축소하면 작은 삼각형과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 같다. 근데 말풍선. 그런데 말입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얼마예요? 180도잖아요. 아니 그러면 두 쌍이 각의 크기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자동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세 각이 그냥 각각 같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세 개의 무슨 각이에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정확히는 세 개의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줄여서 세 쌍에 대응하는 각 크기 각각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냥 대응하는 한 쌍, 두 쌍의 크기가 같을 것만 확인이 되면 이 두 개의 삼각형 무조건 닮음이에요가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닮음이냐? A의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A, B, C, A, B, C 이제 괜찮죠. 이제 닮음 조건이 왜 세 가지인지 이유를 아시겠죠? 자, 예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삼각형 중에서 닮음인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때 닮음 조건을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뭘 알고 있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그림 중에서 세 변의 길이 모두 알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잖아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A, B, C라고 할 것이고요. 여기를 D, E, F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5 제일 짧은 변. 그럼 여기 제일 짧은 변이 누구예요? 6이죠. 그럼 3에서 6이 되려면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3대 6, 일단은 1대 2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5잖아요. 그러면 3.5 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7이죠.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2배가 됐는데 여기도 2배가 됐어. 웬열? 나머지도 그런지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나머지가 제일 긴 변이 5, 여긴 10이에요. 5 대 10, 그런데 여기도 2배가 됐어요. 즉, 이 아이를 2배로 확대하면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응하는 길이의 B가 각각 1대 2, 1대 2, 1대 2로 일정해요. 하면 이거 문장을 읽으면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한 쌍, 두 쌍, 세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B가 같다. 그러면은 얘네는 뭐예요? S, S, S 닮음이죠. 그럼 기호를 저렇게 썼다면 삼각형 ABC. 자, A에 대응하는 점이 D 맞나요? A, B, D, E. 나머지는 C. 그래서 꼭지점 순서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3하고 5 사이가 만약에 동그라미다. 그럼 여기는 6하고 10 사이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3하고 3.5 사이가 X다. 그러면 여기는 6하고 7 사이가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5랑 5 사이가 별이다. 그러면은 7하고 10 사이가 별이 되겠죠. 이렇게 틀어서 포개면 겹쳐지겠죠.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 DEF가 이 순서대로 닮음이고 조건은 SSS 닮음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찰칵. 지우고 또 나머지 거 볼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전 지웁니다. 다 지울까요?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각 두 개를 알고 있어요. 나머지 한 각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합이 120이에요. 나머지 각은 60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각이 크기가 두 개만 나와 있다. 나머지 한 각은 무조건 구하고 가도록 하셔야 돼요. 각도 두 개 알고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50, 60이면은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70도가 되겠죠. 어머나 세상에. 70과 50, 70과 50. 맞죠? 아니면 50과 60, 50과 60. 얘네 두 개도 뭐예요?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죠? 닮았어요. A 닮음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알려주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요. 여기가 뭐 ABC라고 할게요. 얘는 다른 거예요.
제가 여기를 DF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ABC, DF가 닮음 이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누구예요? E잖아요. 그죠? 그리고 B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F잖아요. 그 다음에 C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삼각형 ABC 닮음 하시고 삼각형 EFD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 꼭지점을 어떻게 주었는지를 바라보시고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이라 한다면 각의 크기를 바라봐라. 대응하는 똑같은 크기, 대응하는 꼭지점을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적도록 하면 실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요거 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진짜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개를 볼 것입니다. 아직 잘 몰라요. 두 개 닮음인지는. 그런데 보니까 5하고 10관계가 1대2? 1대2, 5? 그러면은 4에 대응하는 변이 5가 될 것이고요. 8에 대응하는 변이 10이 되겠죠. 여기 이제 확인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4가 5가 되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쵸? 4를 나누고, 즉 4분의, 그리고 5가 되니까 5를 곱한 거죠. 4다 4분의 5 곱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8에다가도 뭘 곱했을 때 4분의 1로 곱했을 때 10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8 곱하기 4분의 5 한번 해보세요. 10 나오나요? 그렇죠. 얘가 4분의 5가 됐다면 나머지 대응하는 그 변도 같은 비율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끼인 각이 같잖아요. 그럼 무슨 닮음이죠? SAS 닮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닮은 B는요? 4대 5. 4대 5. 맞죠? 길이비가 일정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실제로 이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 더 많이 나오죠. 지금 몰라요.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물어본다면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이래요. 지금은 이거 배웠으니까 닮은 단원이었으니까 지금 뭐라도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 친구들아 이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 갑자기 나와버리면 뭐 이용할지 기억하겠니? 라고 하면은 기억 못할 확률도 되게 높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과정을 점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보니까 조건이 뭔가 봤는데 길이에 관련된 것밖에 안 나왔어요. 삼각형도 작은 거, 큰 거 두 개가 보여요. 크기가 다른 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데 조건은 다 죄다 길이밖에 안 줬다. 뭐가 있지? 길이. 세 변의 길이 대응하는 길이비. 혹시 닮음?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거 좀 보기 불편하지만 여기다 적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제가 잡았다고 칠게요. 왠지 불편해. 이거 좀 틀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큰 삼각형 AD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AD의 길이는 얼마죠? 5하고 7 더해서 12가 되고요. AE의 길이는 4하고 11 더해서 15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이 BC를 이렇게 바꿔요. 좌우 반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죠? 4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길이가 즉 5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B라고 친다면 이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봤더니 4대 12가 1대 3이에요. 5대 12도 1대 3. 웬열?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일단 1대 3으로 같네요. 그 순간 C랑 B를 연결하는 순간 각 A는 공통각으로 같아요.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SAS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한 변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여기서도 볼 줄 알았다면 각 A가 두 삼각형이 공통각이고 보니까 이거 전체가 12고 여기는 15인데 이거 살짝 트니까 4대 12, 1대 3, 5대 15, 1대 3이 보였으면 거기서 해도 괜찮아요. 안 보였을 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 그 다음에 BC, ABC 닮음. 자, B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누구게요? C인 거죠. 인 거. 그러면 얘는 삼각형 뭐라 하시면 돼요?
A, E 그리고 D로 가시면 되겠죠. 맞나요? 왜 그렇죠? A, B에 대응하는 변이 A, E가 되는 거죠. 밑에 써볼게요. 몇 대 몇? A, B는 5고요. A는 15가 됩니다. 1대 3.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 C에 대응하는 변 1번, 3번 여기는 1번, 3번 A, D가 되는 거죠. AC, AC 길이가 얼마죠? 네, 4고요. A, D는요? 그쵸? 네, 저 12가 되죠. 몇 대 몇? 1대 3. 이 B가 1대 3으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1대 3으로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이각이 각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에요? SAS 닮음입니다. 때문에 나머지 대응하는 한 쌍의 변의 길이 B도 1대 3으로 같아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BC 대 ED가 되겠죠. 따라서 BC 대 그 다음에 ED도 1대 3이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BC가 누구예요? 6이고요. 그 다음에 ED가 누구예요? X죠? 이것 또한 1대 3이어야 됩니다. 앞에 거 전항의 3배가 후항이다. 6의 3배가 X가 되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으로 계산은 마찬가지고요. X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1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닮음은 개념이 중요해요를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닮은 도형은 대응하는 일단 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일정한데 왜 때문에요?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두 도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거고요. 특별히 삼각형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라고 말하기 위한 조건 3가지는 합동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넓이 B는 길이의 B의 제곱, 부피 B는 길이 B의 세제곱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삼각형의 대응각의 크기가 2개만 같아도 닮음인 이유는 왜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포개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더라도 그 사이 각의 크기가 다르면 닮음이 아니다. 반드시 그 사이 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닮음 기호는 반드시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알차게 꿀팁 방출해 드렸고요.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